강북 FM과 강북 혁신교육지구가 함께하는 연간 프로젝트 방송 5강역 9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 FM 총괄 PD 김일웅입니다. 네, 오늘 5강역 벌써 9번째 방송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야기 손님 4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북 혁신교육지구에서 마을에서 삶을 찾는 디딤돌학교 대표단체를 맡고 있는 정선명입니다. 네, 정선명 선생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 동안 실행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철호입니다. 네, 전 단장님, 이철호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부터 18년까지 사무국장을 맡았던 박수진입니다. 네, 전 사무국장님이라고 주장하는 박수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7년도 학부모 사업팀 팀장, 18년도 학부모 분과장, 19년도 중앙운영위원을 한 곽순혜입니다. 네, 오늘 양력을 밝히는 날인가요? 네. 곽순혜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4분 나오셨는데요. 제가 지금 9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게스트 구성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이런 방송이에요. 그래서 혹시, 오늘 게스트 구성의 컨셉에 대해서 누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네, 방송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오랜만에 전임 민간위원분들 모시고, 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싶어서는 이제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고, 사실은. 명분은 전임과의 대화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목도 네. 부제도 달아서 역전의 용사들 아니면 유공자, 혁신교육 유공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유공자는 누가 인정하는 건가요? 근데 지금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만들어내는 말인데요. 아무튼 간에 예전에 열심히 함께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고, 그 현실의 문제는 지금 저희가, 한 3월부터 지금 이게 콘텐츠가 계속 나가고 네네. 있는데, 저희 내부적인 약속으로 2주에 하나씩 강북 혁신교육, 팟캐스트를 하나씩 낸다가 목표였는데, 간당간당하다. 이번 주 없다. 나갈게. 네네. 이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급하게. 전문 용어로 빵꾸 위기다. 네네. 빵꾸 위기가 나서 급하게. 역전의 용사들을. 네네. 어려운 분들을, 가장 이렇게 급할수록 가장 어려우니까. 언제 투입해도 되는. 네. 이틀 전에 섭외. 어제 확정돼서 바로 왔습니다. 네네. 네. 저희한테도 이틀 전에 전화가 와서.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방송 빵꾸 위기에.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역전의 용사들을 불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도 저희 4년 동안 분과장님들이 몇 분이 더 계세요. 네. 또 빵꾸 위기가 있으면 달려가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방송 컨셉에 맞춰서 먼저 우리 이철우 전 단장님 네,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두 분은 지금 자주 출연하셨고 곽순혜 사무국장님도 첫 출연이시죠? 그렇죠. 네, 오시긴 자주 오셨는데. 원래 안 나타나려고 그랬는데. 네네. 사정상 빵꾸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두 분 먼저 저희가 항상 처음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혁신교육에 발을 담그게 됐는지. 네, 이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저희 방송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이철우 전 단장님부터 혁신교육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혁신교육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시작된지를 잘 모르실 텐데 2014년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발을 담그게 되셨는지. 2014년 가을에 혁신교육지구라는 거를 교육청이 처음 추진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알려졌어요, 강북구에. 그래서 우리도 그거 하자고 구청을 찾아가서 제안했던 게 저였습니다. 아, 혼자 혈혈 단신으로 가셨나요? 그때 둘이 갔죠. 두 명이. 선배 한 분 모시고 가서 두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도 이런 걸 추진하자. 우리도 혁신교육지구라는 데 끼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뭔데요? 그래가지고 혁신교육지구가 뭐냐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5년에는 7개 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정이 됐는데 예비로 되어 있는 그 우선지구 4개까지 해서 총 11개 구가 선정이 됐고요. 그때는 공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혁신교육지구를 하자가 아니라 혁신교육지구에 우리도 공모에 참여하자. 그래서 선정이 될지 말지 모르는 채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결과적으로 2015년 1월 달이었죠. 1월 달에 최종 결정될 때 우리도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돼서 시작하게 됐고. 근데 2015년이 뭐 한 5년 전인데. 그렇죠. 네, 지금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조금 다른 게, 주로 출연하신 분들이 이제 이 질문을 던지면 주로 누군가를 지목하셨어요. 누가 꼬드겼다. 누가 이것만 하면 된다고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너무 좋다. 이런 말씀 하셨지만, 어쨌든 뭐, 권유와 꼬드김 때문에 시작했다. 이건데, 지금 이철우 전 단장님은 이제, 자발적으로 구청에 찾아가서 이걸 하자. 원죄 아닙니까? 원죄 그러면 원죄? 저한테 하는 질문인가요? 첫 남자 아담 아니면 내지는 이브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저 옆에서 뭐 지금 성토에 이런 분위기였어요 보통. 어떻게 발을 들이게 됐냐 그러면 이 자리에는 없지만 누군가가 이러이러했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박순희 단장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본인도 이런 증언도 좋습니다. 연루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뭐 저희가 이 공방은 뒤에 좀 더 나누도록 하고요. 혁신교육 사업이 서울에서 진행된다는 첩보를 접하시고 구청으로 가서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듣고요. 그럼 곽순애 사무국장님은 아까 뭐 양력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뭐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발을 담그게 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답답하게 해서 시작을 했죠. 네. 누굽니까? 이건 좀 또 다른 종류의 대답이네요. 아니, 처음에는 네. 여기 제가 이제 경계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도봉하고 강북의 경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큰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네네. 도봉에서 있다가 그 아이가 중학교를 가면서 강북으로 넘어왔어요. 네네. 회의가 있다 그래서 왔는데 집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바로 제 옆에 계시죠. 그래서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 단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네, 사업팀장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했어요. 아니죠. 네, 오늘 뭐 팀장 과거의 하면 폭로가 된다가 아니라 난무하네요. 네. 팀장을 뽑고 가면 된다였어요. 아마 그 팀이나 분과위원들은 아실 텐데 분과장이든 팀장 간사 선출하는 날은 솔직히 한 30분 이상은 다들 뜸을 들여요. 잠깐만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아니, 뭐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만 느끼는 네네. 사람은 첫 회의에 가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회의는 어떻게 가시게 되셨어요? 학교에서 가달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게 학부모 분과 회의였나요? 그렇죠. 강북구에서 학부모 분과 회의가 있으니 네네. 이제 단연간 학교 회장을 한 경력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주로 회장님들이 많이 처음에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12년 차인데요. 네네. 아이가 셋이니까 그래서 늘 이제 학교에서 했는데 학부모회장을 했는데 학부모회장 할 때 보면 선생님들이 학부모가 학교에서 그리고 네네. 밖에서 무엇을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저랑 같이 하시던 선생님들은 늘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혁신교육지구를 하고 있으니 네. 한번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고 와달라. 그래서 네.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이제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단연간의 학부모 회장 경험으로 인해서 강북구 혁신교육 회의에 가달라라는 학교 요청으로 그렇죠. 일단 회의에 오신 거네요. 오셨는데 누군가가 집에 가려면 분과장을 해라. 분과장이 아니라 사업팀장이었죠. 팀장. 네, 일단 여기까지 증언을 듣고요. 네, 이 부분도 지금 사실관계 얘기는 뒤에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이야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분이 계세요. 네, 누군지 아실 것 같은데
잠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시는 그렇죠. 거고. 틀린 네. 말은 큰 방향에서는 맞는 거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사업팀이나 분과나 한 달에 한 번 모이기 때문에 네네. 연말이나 이럴 때는 팀장, 간사 내지는 분과장 이렇게 선출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당사자들은 다 후보자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후보를 미리 내거나 이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후보가 될 수 있기에 보통 제가 이제 같이 즉석에서 선관위가 돼서 수표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 좀 도움을 드려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학부모 사업팀에 다들 못 하시겠다. 근데 처음 나오신 분이 질문을 100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무국장님. 그래가지고, 막 언제 가느냐, 다도 이렇게 약간 눈치 보고 이런데, 도대체 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가 맞았나요? 질문 100개가 맞았어요? 거짓말 좀 보태도 100개지만, 한 10개는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박수진 단장님도 평소에 질문이 많은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렇죠. 내가 주최 측이 아닐 때는 질문이 많은데. 주최 측이 아닐 때는 질문이 많은데, 내가 주최 측일 때는 질문이 많아서 거슬렀다지, 이런.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사실은 처음 나오셨지만, 제일 말도 많았고, 질문도 많고, 그래서 또 역시나 그 질문도 도대체 언제 갈 수 있는 거냐, 팀장이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할게. 제가 하죠, 이제 거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기에게, 그렇게 해서 전통팀장이 되셨던 거고, 창의팀장도 거의, 그럼 그건 또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어쨌든 귀가에 물꼬를 그날 터주신 거네요. 그쵸. 그날은 귀가 있을지 몰라도 아마 그다음부터 이제 혁신교육에서 귀가를 못하고 계시죠. 네, 발을 빼지 못하고 계시고. 네. 아까 이철호 전 단장님 말씀하실 때, 박수진 단장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 당시 상황을, 네. 그때 2014년 가을에, 뭔가 신빙성이 있어요, 지금. 뭔가 좀 있었어요. 네네. 일이 있었는데, 일을 벌렸던 단체가 하나 있었는데, 함께 배움이라고. 함께 배움이라는 데서 청소년, 코디네이터? 이 청소년 교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역의 인력을 양성하자 해서 자치구별로 5명씩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이라는 걸 진행했는데, 실제로 혁신교육지구 준비 과정에 뛰신 분들이 그 5명의 대부분이 있었고,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박수진 단장이시고, 사실은 그때 박수진 단장을 개인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함께 배움 청소년 코디네이터 과정 때문에. 그때. 지금 옆에서 막 이렇게 누나를 굴리고 계세요, 우리 박수진 단장님이. 두루두루 배움터에서 처음 미팅을 하는데, 목소리가 엄청 큰, 분이 한 분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내 목소리 크기를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얘기를 해서 서로한테 크기를 얘기하면 안 되죠. 처음 만나서 두 분이 동시에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믹서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비지 않게 그렇게 해서 만나서 준비 과정 그러니까 공모 준비하는 과정을 그때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에 자기가 없었다는 등 이렇게 빠질 입장이 안 되죠. 사실상 잠깐만 사실상 혁신교육 공모를 준비한 전신이었던 그 함께 배움의 코디로 이미 활동을 했고 같이 논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셨고요. 네, 지금 뭔가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기억이 조금 다르구나. 내가 두루에서 원래 사람의 기억은 그렇죠. 불완전해요. 각자 처음 뵌 거는 확실해요. 그건 알아요. 그리고 함께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강북구 그때가 이름을 우리가 코디라고 그랬었었나요? 강북구 그냥 네트워크 강북구 5명 이렇게 해서 한 몇 번 봤죠. 함께 배움의 그 프로그램 이름이 청소년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이었어요. 진짜 나는 왜 처음 듣지? 그래서 어쨌든 풀뿌리에서 자치구별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좀
조직하고 양성해보자 이래가지고 5명씩 이렇게 해서 모였던 멤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토대 때문에 우리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지금 얘기가 시작된 지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이철호 전 단장님의 신뢰도가 확 올라갔어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요? 뭔가 아마 이 명칭과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박수진 단장님은, 지금 이렇게 일관하고 계셔서, 아니, 원래 이제 그 단체가 서울시에서 이제 뭔가 이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같이 네트워크하고 역할을 하자 이제 이렇게도 제안이 됐었고, 그래서 각 구에서 모여서 뭐 같이 뭐 진짜 뭐 교육도 하고 했었어요, 몇 번. 근데 그거는 솔직히 지금 약간 이게 상황이 거기에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사람마다 기억이, 나 진짜로, 네. 그 강북구청 3층 회의실에 딱 갔는데, 그 브리핑 하신 날 거기서 나는 조용히 나가려고 그랬더니 김옥성 목사님이, 전화만 하면 된다고 전화 연락만 소통 책임자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구체적인 기억은 혁신의 기억은 거기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건 이거지만 지금 이철호 전 단장님 말씀에 따르면 물 밑에 많은 게 있었다. 그렇게 보면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있었는 줄 알겠지만 네. 없었어요. 혁신교육 맨 처음 시작할 때. 네, 뭐 요거는 저희가 여기서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 같고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다라는 걸. 전화만 하면 된다, 소통만 하면 된다가 저희 팀장 뽑을 때도 그랬어요. 같은 멘트를 사용하셨군요. 말은 할 일 제가 없습니다. 배운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발언을 좀 이렇게 정제해서 하셔야 돼요. 혁신교육이 이런 데구나. 지금 청취자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거 방송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아니 뭐 진솔하고 좋네요. 좋고요. 그래서 저희 이 공방을 더 이어가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오늘 역전의 용사라는 제목에 좀 걸맞게 우리 오랜만에 아마 이철호 전 단장님이 혁신교육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 뭐 라떼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나 할 땐 이런 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지금은 어떤지 또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단장할 때는 이런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단장할 때 사무국장 제일 힘들었던 거 아닐까요? 네, 일단 들어보죠. 일단 4년간 네네. 했고 다음에 이제 2019년, 20년, 1년 반 정도를 지금 이제 현장에서 떠나 있는 상태인데 계속 소식은 듣고 있고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북구는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원래 기조대로 잘 밀고 가고 있는 거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구들이 워낙 망쳐놓고 있어서 뭐 망쳤다기보다는 좀 한계를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강북구가 외로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제일 좀 우려되는 상황이죠. 오히려 원래의 취지대로 잘 해나가고 있는데 다른 데들이 못 따라와서 외로워지고 있는 상황 아니냐? 네, 그렇게 지금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들이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7개 구 아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7개 구 중에 스타일이 자치구별로 다 자체적으로 이제 결정하고 논의하고 내용물을 채워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그래도 한 서너 개 정도의 자치구는 우리 강북구랑 비슷한 또는 입장 또는 지향을 가지고 막 펼쳤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고 보조를 맞출 만한 자치구들이 늘 서너 개는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좀 많아졌을 때는 한 6, 7개 정도까지 됐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25개 자치구가 다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다른 구에서 강북구를 쳐다보고는 있는데 강북구랑 같이 보조 맞출 만큼 이렇게 기반을 다지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 데가 없어서 너무 앞서 나가다 보니까 문제의식을 나누거나 뭐 공유하거나 이럴 대상이 없어졌다 지금 이런 말씀. 앞서 나간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이렇게 많이 간 게 아니죠. 그냥 한 발 한 발 가는 정도인데. 근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다는. 딴 데는 좀 뒤로 간 데도 몇 군데 있고. 그러니까 군계 일항 뭐 이런 거네요 지금.
거의 그 정도 아닌가요? 네. 우리 저 단장님이 지금 아마 중앙에 지금 가면 본인이 지금 당사자 아니라고 막 다른 구에서 듣다가 지금 문제제기를. 아니, 다른 구에서도 네, 지금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였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네, 그럼 일단 지금 전 단장님이 이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종합해서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 실제 일하시는 단장님, 사무국장님 어떻게 느끼시는지. 지금 뭐,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철호 선생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아마 민의 조직과 어떤 체계를 계속 채워가고, 성장시켜가고, 그 부분이 계속 지속 가능한 어떤 방안들을 스스로가 마련해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부분에서는 영역에서는 이 말씀도 맞다. 네. 네. 뭐 사실 뭐 혁신교육의 사업으로 뭐 프로그램성 뭐 이런 걸로 뭐 아이디어로 판단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조금 민간화 거버넌스에서 강북구는 가장 기본이 민의 체계, 조직 그리고 참여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함께 소통하고 거버넌스 할지 네트워크 할지 뭐 이거에 대한 네네. 거에 주안점을 좀 이렇게 애초부터 많이 줬고 지금도 그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여기 이제 다 아시겠지만 분과장님들 이렇게 분과장들 정도를 하고 보면 네. 보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들에서 조금 우리 강북구의 민이 애쓰고 있는지가 사실은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구는 보면은 올해도 조금 뭐 여러 구가 이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민을 채우지 못하니 관이 거기에 누구를 지정을 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사례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다른 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이제 그리고 워낙에 민간의 역량 뭐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해나가고 있다. 네, 그런 부분은 네네. 저희가 아직도 그 부분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간의 역량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좀 네네. 너무 좀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혁신교육지구의 핵심이 민관화 거버넌스라고 네네네. 하는 시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네. 혁신교육지구는 민관화 거버넌스라고 네네. 하는 철학하고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학교 마을의 협력, 요즘 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 네네네. 또는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컨텐츠 측면이겠죠. 교육 컨텐츠나 이런 측면에서 그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서 같이 만들어내는 내용물이 있을 것이고 네네. 그 내용물보다 더 밑에 있는 철학은 민관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다른 구들이 이 컨텐츠 측면에서는 다들 열심히 많이 채우고 있는 반면에 민관화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네네. 있다. 그러다 보니 민관화 거버넌스는 강북구 말고는 없는 게 아니냐 소리가 나올 정도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 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니, 물론 밖에서는 네네. 이제 밖에서 강북을 지금 얘기할 갑자기 때는 교강되게 이렇게 예, 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네. 이게 뭐 자체만의 평가일 수도 있지만 제가 뭐 이제 사무부에서 보는 각각의 네. 입장은 그냥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관화 각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민들의 여러 네네. 주체들도 또 있잖아요. 네네. 뭐 대표단체다. 그러면 대표단체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를 이미 알고 거기에 맞춰서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팀장 간사님들 또한 내가 팀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간사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를 네네. 아시고,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를 알기 때문에 네네.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뭐 이제 구청의 담당들도 내가 어느 선까지 좀 이렇게 어쩌다 보면 선이 넘어갈 수 있는데 네네. 각자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 조절을 이제 저희 단장님이 해주시죠. 단장님도 내가 여기까지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를 알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좀 안정적으로 간다. 우리 자체도 자체 평가로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앞에 강조해 주신 대로 이게 이제 민관화 거버넌스 사업이고 사실 거버넌스 뭐 협치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강북구도 이제 뭐 그게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고 또 이 한 6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좀 서로가 같이 노력하고 적응하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선을 넘지 않으면서 맞춰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다. 저도 뭐 한 9번 방송해보니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저희 지금 네. 대표단체로 정서면 선생님 와 계시는데 네네. 지금 운영위원도 하고 계시거든요. 운영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분과장님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운영위원으로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 네네. 운영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들어보죠. 네. 네. 운영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네네. 지난번에 첫 번째 운영회의를 갔는데 학생 그 위원이 음. 너무나 똑부러지게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제가 나는 그럼 도대체 여기 어떻게 온 거지? 무슨 생각한 거지? 그랬는데 반성을 하셨군요. 네, 거기서 엄청 반성하면서 네네. 집에 가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하고 오늘 이런 질문이 올지를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민간 거버넌스나 뭐 협치 뭐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혁신교육 마을교사 시작해서 지금 뭐 혁신교육의 운영협의회 위원까지 어떤 그렇게 좀 시야가 넓어진 어떤 그런 거 보면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되게 좀 넓어졌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고 또는 이게 혁신교육 측면에서 보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정말로 되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실험적으로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얘기로는 되게 많이 듣는 단어인데 그렇죠. 이게 구현되는 걸 보는 거는 네. 아, 여기서 보게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인 그래서 거예요. 네. 우리 이철호 단장님 지금 이제 협치 또 조종관 하고 계시는데 어쩌면 혁신교육의 그동안의 부단한 어떤 이런 거버넌스의 노력이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역할로 지금 또 꽃피우시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남들 얘기보다는 어쨌든 뭐 타 구나 다른 구에서는 이런 어려운 길을 구태여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때 강북구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헌신적 노력으로 이런 좀 어려운 길을 네네. 애써 솔선수범해서 네네. 가고 있는데 그게 현실의 경험이나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마 2020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려운 길을 애써 개척해온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버넌스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지난번에 운영협의 회장님 나오셨을 때도 그 풀뿌리 네트워크의 힘을 되게 강조해 주셨거든요. 사실, 민간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 내에도 다양한 주체들이 있고, 이제 그 주체들이 맞춰가는 것도 사실은 민간화 거버넌스 하는 것만큼이나 이제 쉽지 않았을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면서 어떤 혁신교육이라는 사업, 그다음에 이 거버넌스가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이제 초창기부터 다양한 역할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 만큼 아마 참여하시는 개인으로서도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배웠다 아니면 이런 건 정말 힘들었다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함께 거쳐오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 단장님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네. 그 사목장 4년 하다가 네네. 지금 단장 2년 차 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구나. 원래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뭐가 어렵냐면은 문제 제기를 할 데가 없어요. 그전에는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밖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와서 단장님한테 단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문제 제기하거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뭐 이제 이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모두가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내 배운 거는 뭐냐면 지금 뭐 이렇게 우리 그 누가 뭐 분과장님들이나 팀장님 뭐 사무장님 뭐 얘기하면은 기다리십시오. 기다려야 된다. 일단은 기다려야 된다. 맨날 그러거든요. 당장 뭐 뾰족한 걸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말부터 하고. 일단 네.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내가 그래주고 가끔가다 그런 얘기도 해요. 본인 변한 거 생각해봐. 기다려. 4년 걸려. 농담 반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깝깝하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농담으로는 문제제기인데. 또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딱 현안에 대해서 누군가와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건 거예요. 네. 분명히 뭐 사무국장님, 분과장님들하고 매주 회의를 하고
뭐 깊이 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하긴 하는데 어느 대목에서는 차마 내 입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밤에 잠 안 오고 괜히 다음날 계획서 새벽에 올려놓고 막 이러는 거죠. 아니면 카톡을 막 이렇게 막 올려놓고 막 이제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진짜 내가 건드리고 싶은 부분은 건드리지 못한 채. 뭐 그게 여러 가지 있어요. 거버넌스에서 자존심도 있는 거고 어쩔 때는 어떻게 보면 너무 또 우리가 또 자만할까봐 말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네네. 어떨 때는 조금 서로에게 이게 뭐 신뢰 내지는 속상할까봐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뭐 그런 부분들에서 그럴 때 조금 답답하다. 라는 생각은 좀 들죠. 어쨌든 이게 뭐 직책에 높고 낮으면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고유하게 그 위치에서만 고민하고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단장이라는 자리는 보다 더 이제 그런 것들이 많고 좀 쉽게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는 나눌 데가 없는 네, 어디 뭐 여기 대나무 숲이라도 하나 조성해서 네,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그 사무국장 할 때는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무국장님은 어떠세요? 네, 지난 6년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한 번도 누군가를 이렇게 네. 지원하고 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이런 걸 안 해봤던 거예요. 앞에만 그러다가 서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너무나 걱정.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계속 나는 뒤다. 그러니까 뭐 보고서 하나를 쓸 때도 네. 이름부터 쓸 때 나도 모르게 앞에 있으면 뒤로 살짝 보내요. 그런 거 작은 거 하나부터 앞에 나서면 안 된다. 나는 명부에서도 맨 뒤에 있어야 된다. 나는 철저히 지원을 할 것이다. 네. 아무리 그러지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거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뒤돌아서 아이고 또 했네라고 이제 스스로 이놈의 오지랖 막 이러면서 정말 담고 싶지 않았는데 네, 말씀하시네요. 네. 이게 오지랖병이 잘 안 고쳐져요. 근데 고치려고 너무나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단장님과 계속 조율을 하죠. 근데 오지랖이 병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본인이 안 나서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니까 뒤에서 날 시켜요. 이거 단장님이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단장님 이거 다 마련해놨습니다. 이거 하세요. 내가 볼 때 이게 필요한데 나는 지원하는 역할이 그렇죠. 단장님을 맨 처음에는 뽐뿌질하는 나를 다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나를 거기다 밀어 넣은 건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일이 또 많아지지? 막 이런 생각이 농담처럼. 다 이렇게 억누르지 못한 그 나서고 싶은 욕망을 이제 단장을 통해서 푸는. 그게 제 역할이더라고요. 네. 뭔가를 만들어내서 누군가 네, 그걸 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뭐 사업팀장님들도 분명히 각자의 역할들을 네, 너무나 네. 잘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잘 수행하는 그 역할을 더 빛나게 해주는. 근데 네.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죠. 네, 어쨌든 앞장만 서던 자리에서 지금 이제 지원하는 역할로 오시면서 명부에서도 맨 뒤에 이름을 쓸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변해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그 운영위원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정선명 운영위원님은 어떠실까요? 이 6년의 시간 나에게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제가 6년의 시간을 혁신교육과 같이 했던 건 정말 되게 감사한 그런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네네. 요즘에 더 많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지역교육 분과장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이철호 단장님이 저 이제 커피 사주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 이 지역교육 분과장이 어려운 산을 잘 넘어야 선생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뭐 협동조합도 잘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처럼 저도 지금 협동조합 저희 한국교육강사 협동조합이 네네. 올해로 4년째거든요. 제가 이사장을 4년째 무사히 잘 사람들하고 잘 협업하면서 네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혁신지구 안에서의 이런 어떤 사람들의 되게 고마운 말들 그 안에서의 경험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구조를 이렇게 지금 잘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하나는 맨 처음에는 되게 여기 혁신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불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대상화 시켜가지고 뭐 좀 해주세요. 왜 이래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되네?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목소리를 맞추니까 정말로 되네라고 하는 되게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렇게 되게 좀 넓고 좀 높아진, 그러니까 어떤 지위가 높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의식이 조금 높아지고 내 마음이 되게 넓어졌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혁신교육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그냥 백수 건달로 그냥 있지 않았을까. 갑자기 간증 분위기가 됐어요. 예. 제가 말하면 꼭 그렇거든요. 혁신교육이 아니면 나는 백수 건달이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저 평범한 그냥 40대에 들어선 가정주부를 혁신교육이 이렇게 혁신 교육에 맞는 정말 인재상으로 키워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요즘 어디 면접 보러 다니세요? 아니, 선명쌤이 분과장을 하실 때 밖에서 선명쌤에 대한 증언이 뭐가 있었냐면 간증과 증언 진짜 막 이렇게 선명쌤이 갑자기 정선명 분과장님이 분과장님 되시고 이렇게 착해지셨어요. 그랬더니 말을 들어주세요. 화를 안 내세요. 네. 사실 화를 낼 수 없는 자리긴 하거든요. 뭐 분과장이 분과원한테 화를 낼 거야. 그렇죠. 뭐 사업팀이 화를 낼 거야. 못 내는 자리긴 하죠. 근데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랬구나. 그리고 요즘은 그런데요. 또 그 후배 분과장한테 좀 뭐라 거기도 비싼 뭐 기다려라 거의 그런 식으로. 네, 수행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영역에서도 이렇게 발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뭔가 이 간증과 증언이 반복되면서 대를 이어 그 지혜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후임 분과장한테도 기다려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혁신교육이 넓어져라, 뭐 커져라, 뭐 넓어져라 이랬다는 거죠. 모두를 품을 수 있게 네가 넓어져라. 네, 하여튼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그럼, 우리 전 단장님, 이철호 전 단장님은, 어떠셨는지, 혁신교육에서의 시간들이, 행복했죠. 네네. 혁신교육지구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보낸 시간들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그 4년 동안,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4년은 혁신교육지구의 단장이기도 했지만, 우리 강북의 우리 대표 혁신학교인 삼각산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던 게 같은 시기고 삼각산고등학교의 고3 학생들 또 대한교실 학생들과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수업을 했던 것도 그 시기. 그래서 딱 그 4년은 학교에서 정규 교사가 아닌 상태로 외부 강사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면서 그 학교의 지역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운영위원장으로 4년을 보낸 4년이었고 혁신교육 지구에서 또 단장으로 4년을 보냈기 때문에 제 평생 아마 잊을 수 없는 4년이었을 것 같고요. 그거 하나 크게 있고 뭔가 모든 게 좋게 겹쳐진 4년이었네요. 그래서 학교 현장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학교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거 관련해서 혁신교육 지구를 함께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때 그 초기에 생각했던 어떤 혁신교육지구의 상 그리고 민관학 거버넌스의 모습에 대해서 다른 어디에서도 못 해본 뭐 일종의 우리 강북구 전체가 한 실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험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까지로 보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 물론 한계도 보이지만, 다른 데서는 해보지 못한 그 가능성을 봤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지금 우리가 경험해 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에서 보면, 쉽게 교육계에서는, 학교 교육 포함해서 교육계에서는 해볼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복했다 이 한마디에 이제 모든 게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때가 맞거나, 이제 운이 맞거나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 4년이 우리 이철호 단장님에게는 그런 딱 시기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역전의 용사들이라고 왜 부르는지 이제 좀 감이 올 것 같고요. 가장 훈훈하고, 간증과, 증언이 난무하는 이런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지난 6년간 이렇게 이제 변화에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래도, 아까 이제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아직, 못 버리고 있는, 아니면, 그래도 이건 내가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올해는, 아니면, 뭐, 당분간 나의 과제는 이거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세 분 말씀을 들어보고, 이철호 단장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거에 좀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국장님부터, 네, 아까 그런 운을 띄워주셨기 때문에. 올해 이제 네. 딱 사무국에 앉아가지고 네, 뭘 네. 해야 되나를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비어 있는 곳을 채워보자. 일단 컴퓨터에 만들어 놓은 폴더부터 채워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 사업팀별로 폴더를 다 만들어 놓고 네네. 이 사업팀들이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그 정리를 하면 사업팀이 나를 찾겠다. 아직은 사무국 사용 설명서가 안 뿌려졌어요. 제가 말로는 사무국을 사용해 주십시오. 네네. 슬기로운 사무국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아직 이게 좀 마음이 안 열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채워지는 폴더 안에 파일들을 네네. 이제 팀장님들한테 하나씩 보내면서 이제 마음 열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나중에 네네. 내가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건 사무국에 있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좀 이제 또 급한 마음에 네네. 올해 내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가 저의 길을 막네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네네. 평가를 하고 이럴 때 사무국이 이렇게 좀 따뜻한 곳, 뭐가 다 있는 곳, 엄마 같은 곳, 뭐 요런 곳이었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단장님도 우리 사무국장이 있어서 내가 마음이 너무 편해. 라고 하고 아직은 이제 좀 뭘 자꾸 시킨다고 불만이 많으시지만 또 12월이 되면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근데 모두에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쯤이면 아마 사무국장님이 힘들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근데 누구든 필요한 게 있고 할 때 뭐 이걸 다 줄 수는 없지만 뭐 이런 건 사무국에 있어. 뭐 매뉴얼, 사용 설명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박수진 단장님은 당면 과제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네. 당면 과제는 뭐 네. 사실 이제 코로나예요. 코로나. 지금 진짜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이제 조만간 관련해서 이번 주 실행 추진단 회의 때 네, 네. 논의를 할 거고 내년이 이제 우리가 2년씩 지정 기간인데 내년에 다시 이제 2년이 시작되는 해여서 네. 내년 계획을 새로 세우자고 이제 실행 추진단 회의 때 제안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네, 네. 이제 코로나 이후는 좀 달라야 된다. 왜냐면 지금 현재 예전 방식으로 세웠던 계획을 다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뭐 올해 종식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으니 보장이 네네. 없으니 내년부터는 진짜 모든 계획과 모든 그 생각을 바꿔서 그래서 이제 혁신하라 막 이런 주제로 네. 계획 수립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이제 공론장을 몇 번을 하고 사업팀마다 몇 번 또 모이고 이렇게 했다면 사실 우리 강북 혁신교육의 가장 강점이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와중에 정말 더 좋은 것들이 나타났던 그 경험들인데 같이 모여서 하지는 못하니 온라인이든 뭐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이제 내년 계획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해보고 네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을 때 각 사업팀이나 분과에서는 그 방식들을 또 아이들과 하는 이용할 수 있고 그걸 사업에 또 안착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뭐 구청이나 지원청이나를 조금 계속 이렇게 쫄라가지고 뭐 올해 이러다가 끝날 거냐. 그러면 안 된다. 올해는 어차피 이런 상황이면 내년 준비를 올해 빡세게 하자라고 제안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저께 어제였나 마을 인문학 이런 걸로 고병환 선생님 오셔가지고 강의를 이제 들은 중에 제가 막 몇 번이나 울컥울컥 해가지고 진짜 원래 좀 잘 우는데 휴지를 뒤에서 가져와가지고 내가 울면서 왜냐면은 그 와중에 이제 아이들 마을살이 이런 얘기하다가 아이들도 나오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 아동폭력이 되게 심해졌대요. 가정 내에. 저도 근데 그 부분이 아이들한테 좋게 안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밥 차리는 것도 한두 달이고 애들 근데 이제 지금 더 복잡한 게 온라인 하죠. 학교 보내죠. 그리고 갔다 와서 오후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분명히 어려운데 그게 왜 엄마의 책임이냐. 솔직히 아빠들 신경도 안 쓸 거거든요.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시나요? 아빠들 모르실 거고 남자들 모르실 텐데 아침에 애들 체온 재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체크해야 돼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저희 아이 2명 8시 반까지 안 하면 맨날 전화 와요.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이 시기에 아마 엄마들 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짜 이거 까먹었다 이러면서 맨날 하고 이런 상황에 그리고 학교에 보내는 놈은 학교에 보내는 대로 챙겨서 보내고 안 하는 놈은 온라인에 수업 보내고 이제 왜 울컥했는지가 지금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어차피 엄마 아빠를 통해 보는데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엄마 아빠랑 보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풀게 이제 가장 약자인 아이들에게 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엄마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솔직히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근데 안타깝냐 그냥 안타까운 게 아니라 혁신교육은 교육을 혁신하자고 모였는데 코로나 이 시기 동안 혁신교육에 아무 혁신도 못하고 아무 혁신적인 어떤 제스처 하나 취하지 못하고 똑같이 우리도 거리두기로 아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와 있냐. 차라리 가서 그런 아이를 하나를 더 만날 걸 막 이런 생각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 걸린 거죠. 우리 아까 단장님 되게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강북구가 잘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어 있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마무리까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시도해보고 경험해보고 아이들한테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그 대신에 끈끈한 이 관계와 그 정서적인 유대관계 이제 이런 것들은 놓치지 않고 인간관계까지 거리가 두어지지는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더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북혁신교육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 이거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틀을 방법을 좀 고민하고 시도해 보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정선명 운영위원님. 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예. 항상 초심이나 처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혁신은 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매 순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처음과 초심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역시 요번에 사무국장님 모시고 바뀐 게 자료가 영상화되고 그것들이 모이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볼 때 선생님은 울컥울컥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볼 때 되게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막 되게 부자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되게 매 순간 되게 아주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혁신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영상으로 기록되고 그것들이 모이고 자료화되고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지금은 사업팀별로 그 결과물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아예 강부 혁신 교육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아예 결과물을 통째로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통째로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각 팀별로 보고서를 보는 게 아니라 강북 혁신교육지구 책자 한 권이면 여기서 무슨 사업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다 있구나라는 자료들이 되게 계속해서 연달아서 계속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혁신교육이 이제 다양한 분과 다양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이든 아니면 사업의 결과든 또 이렇게 나눠져서 정리되는 게 많은데 전체적인 이 종합 버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 계속 영상을 만들어 달라. 네, 이런 얘기도 아마 들어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이철우 전 단장님 행복했던 4년을 보내셨는데 좀 이런 것들 뭐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 좀 더 신경 써 주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지금 정선명 님이 얘기하신 그 작업에 비슷한 거 시도가 2015년에 한번 있었죠. 그 2015년이 끝나고 나서 2016년 초에 네네. 백서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는 백서 작업이 중단돼 있는데 이제 우리 지금 현 단장께서 백서 한번 다시 시도하시면 그러니까 근데 미리 주문하자면 그 전통적인 의미의 백서를 쓰시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백서 대신 팟캐스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건데 컨텐츠를 묶어내서 다 모아놓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백서라기보다는 아카이브를 하시는 게 지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카이브로 다 모아서 뭐 그거를 어딘가에 좀 그 저장하거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시면 동영상 요즘 워낙 많이 만드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 다 모아서 이 각자 갖고 있지 말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묶어놓는 작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우리 강북구 슬로건 아직 안 바뀌었죠? 그 강북구 혁신교육지구 슬로건은 요즘 다른 데서도 굉장히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어디서도 안 쓰던 우리만의 창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누구나 꽃이다. 네네. 그 지금 정선명님 말씀하신 초심이라는 것의 기본은 아마 그거일 거예요. 아이들은 누구나 꽃이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쓸 때 누구나라는 데다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었거든요. 뭐냐면 꽃인 아이도 있고 꽃이 못된 아이도 있고 꽃이 아닌 아이들도 있을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다면 전부 다 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좀 더 어려운 꽃이 되기 어렵거나 꽃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시선을 줘야 된다. 그리고 다 꽃 피울 수 있게 해보자라는 게 우리 초심이었던 거로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우리 이 교육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슬로건이지만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뭐냐면 누구나라고 하는데 방점 찍은 거는 우리 혁신교육 4주체, 그러니까 교육주체,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라고 하는 그 4주체가 거버넌스의 중심을 구성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그 가장 먼저 세우고 그거를 지금 현재까지 계속 밀고 올 수 있었던 그게 우리 강북 혁신교육지구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계속 지켰으면 그리고 지켜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올해 교원 분과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작동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고 학생 분과를 학생 스스로 청소년이 직접 분과장을 맡아서 분과를 운영하게 됐다는 걸 보면서 정말 큰 성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거버넌스 얘기할 때 다른 지구에서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서로 이견들이 많아서 이 단결이 잘 안 된다고. 그런데 전 그 말을 들으면 그거는 거버넌스 안 할 생각이구나. 저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민관화 거버넌스를 하는 이유는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참여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소화하면서 그 뭔가를 같이 하려면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사회, 나라에서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틀이 필요하고 모든 결정을 같이 하자. 이래서 거버넌스가 시작된 건데 지금 우린 그만큼 다양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듯이 구심력이 커지면 이 동질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다양성이 포기됩니다. 그래서 계속 좀 더 원심력을 키워서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대화나 이런 소통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계속 할 수 있는 쪽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만 이
이 거버넌스의 바탕, 네네. 이 다양성을 채울 것 같고요. 뭐 다들 여태 잘 해오셔서 지금 뭐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만 그 마음은 놓지 말고 계속 좀 더 넓혀서 좀 더 많은 네네. 사람들이 서로 정말 다른 생각들을 드러낼 수 있는 혁신교육지구를 만들어 주시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서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얘기, 애정이 듬뿍 담긴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아카이빙 얘기 들으면서 이제 일종의 위키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강북 혁신교육 위키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매체들로 이제 검색되면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가지들을 치는, 네, 이런 고민을 뭐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네, 오늘 뭐 역시 이 역전의 용사들이시라 별 준비 없이 방송에 임했는데, 술술술 이야기가 풀린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